근데 이제 세정부 돌아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유라시아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정책 과제는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을 빠른 시간 내 개통을 추진하자. 남북철도망 개통하게 되면 물류비가 대폭 절감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신우주까지 철도로 운송하게 되면 운임이 한 1300달러에서 해상 운송이 하게 되면 1300달러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철도로 가게 되면 450달러밖에 안 먹힙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운임이 절감되는 걸 효과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경의선을 더 나아가서 한반도와 중국 대륙 또 시베리아의 철도망을 연결하자. 그렇게 해서 철도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륙 개척을 해나가자. 서울과 모스크바 간의 지금 해상 운송이 35일에 4,200달러가 지금 소요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되면 운송하는 기간이 35일이 20일로 단축이 되고 운임도 4,200달러에서 2,400달러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국 또 시베리아 철도망 연결을 위해서 동북아 철도 협의체를 구성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철도망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에 살아있는 천연가스, 원유를 운반하는 가스관, 송유관, 또 에너지가스 농업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 남북 러시아, 또 남북 중국 이런 삼각협력의 틀을 구축하자.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성을 살려나가면서 우리가 대륙 세력으로서의 그런 개척해 나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는 이제 한미 동맹에 관한 겁니다. 한미 동맹과 외교 문제인데요. 한미 동맹, 한미 관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역동적으로 변화와 발전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한미 간의 동맹은 냉전시기에만 했던 군사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벗어나서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포괄적인 한미 관계를 지향해야 된다냐. 그래서 정책 과제로는 첫 번째, 한미 동맹을 대북 억지 군사 동맹,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동맹이었습니다만 이제는 21세기의 평화 동맹으로 전환시키자,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과제가. 두 번째 과제는 한미 동맹 외에도 우리가 포괄적인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데,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자. 또 세 번째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 즉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육자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의 그런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브랜드는 국방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을 21세기 선진과학군으로 육성해 나가자. 우리 군이 자주적 국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선진정예군, 첨단과학군으로 육성해 나가자. 특히 2012년 4월에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이 보다 선진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정예군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과제를 보면 첫째는 군사력의 양적 팽창보다는 첨단 과학으로 집약된 정예과학군을 만들자. 이런 걸 해나가기 위해서는 2006년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방개혁 2020 내용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자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예과학군 기술 집약형 군구조 육성을 위해서 부사관 증정하고 사병은 감축해서 각 군별 간부의 비율을 한 4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자. 또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군비 통제, 또 상호 건축, 또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브랜드는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에 관한 문제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권 개선과 함께 사는 남북을 준비하자. 이것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어쩌면 상당한 전환이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조속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고립, 압박, 단절, 현재 정부가 한 것처럼 이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촉과 교류 등 강화를 통해서 인권이 개선되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나 외부 세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익숙해지게 되면 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개방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식량이라든지 의약품 지원 이런 것들은 투명성이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엄격한 투명성을 전제 조건한다면 그 피해가 결국 누가 보겠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 문제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확보해 나가되 기본적인 생존권과 관련된 식량이라든지 의료보건 지원이라든지 이것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또 국내 입국한 지금 이탈, 북한 이탈 주민들, 소위 얘기하는 세터민이 매년 증가해서 지금 2만 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본권이 지금 인권이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세터민 문제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한반도 통일의 시험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작 2만 명 되는 이런 세터민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통일 후에 어떻게 해서 2,400만 명의 북한 주민과 진정한 통합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터민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좀 착실히 좀 해야겠다. 지금 현재 세터민에 대한 지원이 제가 지난 3년간 예산 집행 시트를 좀 보니까 제대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 전용하거나 지금 예비를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면 통일부의 다른 업무를 줄여야지만이 세터민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 과제는 첫 번째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노력을 우리가 진행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식량난과 열악한 보건 의료 수준의 그런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 확보해가면서 식량, 비료,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여기에는 또 농기계나 의료기기도 포함이 되고 또 교육 방법도 우리가 전수해야 됩니다. 또 북한 주민들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하는 것이 북한 인권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터민 지원 기금입니다. 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구조상. 세터민 지원 기금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기금을 마련하자. 우리 당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세터민 지원 기금을 별도의 재원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